다음 팀은 브랜트포드. 지난 시즌 9위. 브랜트포드도 어느 정도 전력은 좀 잘 유지를 했어요. 지난 시즌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그 전력을 좀 유지하는 느낌. 울버햄튼에서 떠난 재능 있는 샌드백이죠. 네이슨 콜린스가 브랜트포드로 합류를 했고, 또 프라이브르크에서 이제 샤데 지난 시즌 임대로 잘 써먹었었는데, 잘 써먹지는 않았었나? 어쨌든 써먹었었는데 완전 영입을 했고, 플래켄을 또 영입을 했습니다. 다비드라가 아스날로 이적했기 때문에 골키퍼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뭐 라야가 사실 선방도 좋고 킥도 좋아요. 그러니까 다재다능해. 이것저것 다 잘해. 그래서 아마 기대값 대비 지난 시즌 실점을 6개를 덜 하게끔 더 막았다는 거지. 6골을 막은 거죠. 막았었던 라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탈. 플래켄이 좀 다운그레이드긴 합니다. 가끔씩 뇌절도 하는 유형이고. 다만 어쨌든 가끔씩 뭐 실수가 나오는 거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메꿔줄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고요. 얀슨 빠졌지만 네이서 콜리스라는 든든한 센터백을 영입했다라는 부분, 뭐 샤데도 어쨌든 재능은 있고 잔바리는 잘 치기 때문에 측면 공격 쪽에 나름 뭐 복권 긁는 느낌도 있고 뭐 쏠쏠한 느낌일 거로 일단은 보는데,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아이반 토니예요. 아이반 토니가 이제 우리와 같은 결에 같은 선상에 있는 축구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배팅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축구 선수는 그래서는 안 되니까 몇 달 징계를 먹어가지고 아마 내년 1월 말까지 못 뛰어요. 제가 알기로 1월 말까지 못 뛰기 때문에 브랜트포드의 어쨌든 롱볼에 있어서 아이반 토니의 타겟맨으로서의 좀 역할들. 왜냐면 토니가 빠졌을 때 브랜트포드는 그런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어요. 은배우 키가 작은데 빠른 유형이죠. 지난 시즌 아이반 토니가 빠졌을 때는 대체로 위사가 최전방에 많이 나왔었는데, 위사도 뭐 단신입니다. 175인가 키가 170대고 뭐 피지컬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대신 속도가 조금 더 있는 유형. 이런 변화에 있어서 브랜트포드가 이번 시즌 얼마나 좀 잘해줄 수 있을까. 결국 키퍼도 다운그레이드긴 한데 뭐 메꾸긴 메꿨는데 뭐 다운그레이드는 건 맞고, 뭐 토니에 대한 공백,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브랜트포드는 롱볼이라는 본인들의 완전한 장기, 그러니까 롱볼도 뒷공간 노리는 롱볼 말고 토니의 머리나 이제 가슴을 노리는 롱볼에 대한 옵션은 없어졌잖아요, 당분간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걱정거리는 분명할 것이다. 공격 루트가 하나는 뭐 한두 개는 사라진 거니까. 대신 이제 수비 쪽이 어쨌든 네이슨 콜린스의 영입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지난 시즌처럼 뭐 맨유도 때려잡고 맨시티 때려잡고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브랜트포드가 빅식스 상대로 이제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거의 뭐 다 이기지 않았었나? 빅식스 상대로 진짜로 그 정도로 엄청나게 좋았었던 모습이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팀 자체가 어쨌든 잘 만들어져 있는 팀이고, 뭐 이 알반 토니의 공백도 지난 시즌에는 사실 몇 경기 안 되긴 한데 잘 메꾸긴 했어요. 위사가 그 몇 경기 안 되는 것들은 잘 메꿨던 부분들 뭐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대체자들도 잘 데려왔고, 뭐 키퍼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감안했을 때 다음 시즌도 중위권, 이번 시즌도 충분한 경쟁력은 있다. 그리고 뭐 초반에 좀 부진할지언정 토니가 돌아오고 그 남은 4개월 동안에 대한 기대치는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일단은 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역시도 뭐 10위권 정도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 정도에 위치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다음 팀은 토트넘. 지난 시즌 8위고, 토트넘 같은 경우 새 감독이 왔죠. 예전에 이제 2020년도까지인가 2020년 6월까지인가 요코하마 마리너스 J리그에서 있었고, 그 다음부터 셀틱으로 갔다가 이제 뭐 토트넘으로 오게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뭐 여러분들이 소식이 워낙 빨라가지고 국내 뭐 언론들에서나 뭐 유튜브 이런 데 많이 뜨잖아요. 저보다 아마 더 잘 아실 테지만 뭐 상당히 좀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감독이 왔어요. 사실 콘테나 뭐 이런 감독들은 사실 조금 더 수비의 밸런스를 두고 경기를 치르는 감독이라면, 지금 감독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공격 쪽에, 쉽게 말씀드리면 공격 축구, 뭐 다르게 말씀드리면 뭐 약간 현대 축구,
후방 빌드업을 통한 뭐 인버티드 풀백들 뭐 이렇게 좀 잘 사용하고 그런 감독인데 기본적인 인앤아웃은 어디 갔냐 소트넘. 좀 큰 영입 같은 경우 이제 제임스 매디슨이 레스터에서 탈출을 했고요. 골키퍼 쪽에 이제 엠폴리에 있었던 비카리오, 이렇게 뭐 솔로몬이나 뭐 이런 애들 데려오게 되었고, 아웃은 윙크스 모우라, 뭐 쩌리자운들 처리를 했고, 이거 아직 확정은 안 나왔는데 지금 기준으로 케인이 바이런민은 이적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BBC에서도 지금 떴고, 뭐 스카이 스포츠나 뭐 키커, 뭐 디 애슬레틱 상당히 좀 유력한 언론지에서 거의 뭐 사실 반 오피셜이야. 오피셜만 안 떴지 거의 약간 반 오피셜급에 거의 90% 이상 확정 느낌으로 일단은 가는 것 같기는 해요. 바이런 미넨으로 해리 케인이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어쨌든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뭐 토트넘도 아마 추가적인 최전방에 대한 영입이 있을 가능성, 물론 히샬리송을 쓸 수도 있지만 있을 가능성이 뭐 중간에 제가 알기로 타레미에 대한 이적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이런 이슈들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일단은 새 감독 체제에서의 어쨌든 좀 변화, 뭐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사실 토트넘은 원래 그런 팀 아니거든요. 압박이 강한 팀이 아니야. 압박을 못한다고 하기엔 좀 그런데 압박이 강했던 팀은 아니에요. 성향상, 감독들의 성향상. 그렇기 때문에 새 감독 체제에서 그런 부분이 완전하게 좀 다른 측면으로 가는 거고, 어쨌든 빌드업 점유율을 중시하는 감독인데 지난 시즌 토트넘 점유율이 50%가 안 됐어요. 평균 점유율 50% 미만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낮은 수치죠. 토트넘의 좀 이름값에 비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 대비 좀 고쳐야 될 것들이 좀 많아, 토트넘이. 거기다가 케인에 대한 공백도 있을 것 같고, 뭐 비카리오가 엠폴리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와서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지도, 골키퍼 포지션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새 감독이 조금 더 현대 축구적인 부분들, 최근에 뭐 아르테타도 그렇고 과르디올라도 그렇고 다 인버티드 풀백들 많이 쓰잖아요. 지금 뭐 변방 리그에서도 그런 선수들 많이 쓰니까, 뭐 요코마 마리노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토트넘 같은 경우는 풀백 내지 뭐 윙백들의 성향이 좀 더 직선적이고 현대적인 풀백은 없어요, 사실. 조금 더 터치라인 플레이나 뭐 크로스, 제끼고 나서의 크로스나 뭐 오버래핑, 그러니까 원래 풀백들의 그런 가치들을 장점 삼은 풀백들이 많지. 뭐 아스날의 진첸코라든가, 뭐 최근에 지난 시즌부터의 리버풀의 쪽 아놀드의 변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롤을 잘 소화해줄 풀백이 없어. 근데 감독은 그런 성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 첫 시즌이기도 하고 전 시즌에 뭐 콘테에 대한 유산들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잘 할 가능성은 없다. 좀 떨어진다. 없다라기보다는. 거기다가 이제 공격 자체는 메디슨의 합류로 나쁘진 않습니다만 사실 수비 라인에 대한 불안함, 또 변화되는 압박 체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수들이 적응할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일단 케인이 빠지는 부분, 최전방 누가 올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시즌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아마 새 감독이 와가지고 전체적인 선수 구성도 그래요. 윙백들이나 풀백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는 좋거든요. 뭐 우도지에도 참 이번 시즌부터 합류를 했죠. 우도지에도 그렇고 여기까지. 뭐 페드로포로 완전 이적 확정 지었고 클루세스키랑 요 정도인데 상당히 공격적으로는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솔로몬도 공격 쪽에서 이것저것 뭐 한 방에 있는 유형이고, 메디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공격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볼 때 수비가 박살날 가능성이 높아요. 토트넘 기본적으로 새 감독 자체가 수비 라인에 대한 전술 자체도 많이 떨어지는 감독인데, 뭐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수비력이 좋은 선수가 없어 토트넘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축구는 지난 시즌보다 축구는 재밌어질지언정 뭐 순위 자체에 대한 변화, 뭐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공백이나 뭐
여러 가지로 기대하기 어렵다. 제 생각에는 이번 시즌 8, 9위 봅니다. 7에서 9위. 7에서 9위 정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혹은 이거 케인이 빠져가지고 더 포기 리그 갈 가능성도 있다. 이 케인이 없었으면 7, 9위 할 것 같은데 있었으면은 케인이 빠지면은 누굴 데려오냐에 따라서 더 포기 갈 수도 있다. 지난 시즌 첼시 포지션으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에스턴 지난 시즌 7위. 에스턴 빌라는 이번 시즌 일단은 긍정적이에요. 상당히 영입 자체도 이탈자 없이 상당히 잘 가져갔었기 때문에. 어디 갔어 에스턴. 일단은 레버쿠젠의 오른쪽 측면의 프림퐁과의 그 엄청난 속도로 상대 팀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무사 디아비, 또 지난 시즌에 레온 베일리가 이제 레버쿠젠에서 합류했었는데 올 시즌에는 무사 디아비가 뭐 레버쿠젠에 걸쭉한 윙어들 다 빼오네. 여기 이제 과거 에메리 감독의 제자 비아레알의 이제 빌드업이 좋은 센터백, 수비는 별로 안 좋긴 해요. 파우토레스가 합류했고 레스터에서 또 틸레만스가 탈출했습니다. 여기에 애슐리 형 하나 나갔어. 빌라는 원래도 전력이 좋은데 지금 뭐 들어온 선수만 있고 나간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지난 시즌에 사실 빌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부상으로 제대로 시즌을 치르지 못했었던 디에고 카를로스 같은 애들도 올 시즌에 바로 합류를 하는 부분이고 뭐 해가지고 일단 센터백이 든든해. 파우토레스, 콘사, 밍스, 디에고 카를로스, 이거는 뎁스 자체는 진짜 좋아요. 누가 부상당해도 믿을만한 새끼가 나온다. 뭐 설마 뭐 다 부상당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누가 부상당해도 믿을만한 새끼가 나오고, 측면도 루카디뇨, 알렉스 모리노, 와 든든하다 진짜. 누가 부상당해도 괜찮고, 오른쪽도 맷캐시, 뭐 부산 나가면 챔버슨 좀 아쉽긴 합니다만, 미드필더 진에서도 부바카르 카마라, 뭐 제이콥 램지, 더글라스 루이즈, 존 맥긴, 틸레만스. 누가 주전으로 뛸까? 사이드 공격도 디아비, 레온 베일리, 이제 부엔디아, 여기에 뭐 트라우레 같은 애들 좀 백으로 쓸 수 있고. 그나마 사이드 공격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주전들은 강해요. 대신 이제 백업들이 나면 조금 애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최전방 왓킨스. 기본적으로 미드필더나 수비진에서의 뎁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안정된 팀들은 사실 공격력이야 뭐 1대0 승리도 할 수 있잖아. 그런 측면에서 에스턴 빌라는 올 시즌 빅6의 판도를 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난 시즌은 물론 브라이튼이 6위를 했지만 이번 시즌은 에스턴 빌라가 제가 볼 때는 빅6 제외하고, 물론 토트넘보다 강해 보입니다. 빅6 제외하고서도 뭐 뉴캐슬도 빼고 가장 강력해 보인다. 뉴캐슬이랑 에스턴 빌라가 빅6 제외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도 저는 유로파권 도전 경쟁이라고 합시다. 유로파권 경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포텐 자체는 진짜로 뭐 한 5위까지도 할 수 있는 포텐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반적으로 적당히 한다 치면은 뭐 똑같이 한 뭐 6위나 7위 뭐 이 정도에 대한 기대치는 있어 보입니다. 7위가 좀 정배긴 해요. 이 정도 사이즈고, 그 다음에 브라이튼. 브라이튼 하기 전에 저 지금 목이 찢어질 것 같거든요. 목이 찢어지는데 이제 담배를 피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좀 뭐 말하는 걸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잠깐. 여러분들 어차피 유튜브 업로드 되면은 넘기면 되니까 저는 잠깐 흡연 좀 하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간만에 길게 말하는 거고 아까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했었어가지고 목이 너무 아프긴 하다. 잠깐 한 2분 정도. 여러분 건너뛰세요 그냥.
계속 이어가자면은 브라이튼 일단은 어딨냐, 인앤아웃이 조금 있는데 메갈리스테르가 일단은 리버풀로 떠났고, 로베르토 산체스 기존의 주전 키퍼였죠. 여기 뭐 운다브 같은 애들이나 카이세도도 지금 이적 소리 좀 많아요. 아마 떠날 가능성이 좀 높고, 여기 이제 또 젊은 센터백이었던 코릴이 첼시로 임대 복귀를 했고, 영입된 선수는 주앙 페드로, 공격 쪽에서 좀 테크니션이라고 봐야 되나? 뭐 좀 쫄깃한 유형의 뭐 좀 빠르고 그런 드리블 좋고, 주앙 페드로를 영입했고, 이고르 피오렌티나에 이제 또 센터백이었죠. 이고르 또 영입했고요. 여기에 뭐 제임스 밀러 같은 좀 경기장 밖에서의 역할을 좀 맡아줄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유형들, 그리고 베르브리엔, 그 얘가 벨기에였나? 아무튼간에 로베르토 산체스가 사실 브라이튼의 이제 데제르비나 그 전에 이제 그레이엄 포터 시절에 그 색깔과는 맞지 않는 키퍼였거든요. 기본적으로 발밑이 안 좋아. 베르브리에는 발밑도 좋고 선방도 꽤나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름값은 얘가 더 있는데, 얘는 상당히 유망한 키퍼예요. 거의 뭐 골키퍼 유망주 중에서는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좋은 유망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교체라고 일단은 보고요. 로베르토 산체스는 심지어 잘 막지도 못했잖아, 지난 시즌에. 그렇기 때문에 골키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교체가 일어났고, 대신 메갈리스테르가 이미 빠진 상황 속에서 아직은 카이세도가 나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뭐 나갈지 안 나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나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뭐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미 팀의 마음이 떠나 있어요. 이건 뭐 흔히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MG 행동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MG 세대들이 또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이세도가 뭐 라커룸에 짐도 다 빼고 벌써부터 막 그러고 있다고 해. 옛날에도 이제 지난 겨울에도 뭐 SNS나 이런 걸로 난리 피웠, 또 떠날 것처럼 이렇게 했었잖아. 물론 마음 잡고 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여름만큼은 남더라도 좀 멘탈적인 문제에서 좀 걱정이고, 떠나도 걱정이야. 카이세도까지 떠난다 하면은 브라이튼의 그 강력했던 중원 조합이 일단은 깨지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쟤들이 나갔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뭐 영입이나 이런 것들이 애매해. 물론 브라이튼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젊은 자원이 그나마 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행이에요. 그나마 좀 아르헨티나의 이제 어린 자원이 이제 부오나노테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후반에 좀 많이 썼었고 요런 애들이 그나마 버티고 있다라는 건 다행인데, 그러니까 선수 몇몇의 개인 기량이나 이름값으로는 솔직히 지금 많이 전력이 많이 악화됐어요. 뭐 길모 같은 애들 좀 잘 써야 되고 하는데, 결국에는 전술적인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뭐 다우드 같은 나름 베테랑 포지션에 이런 애들 영입도 뭐 괜찮은데, 핵심 자원들이 너무 많이 나간 부분에 있어서 얘들이 지난 시즌과 같은 그런 후방에서 빌드업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까봐야 안다. 저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카이세도까지 나가게 된다라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브라이튼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즌은 진짜로 시험대다. 지난 시즌은 제가 잘할 거 알았거든요. 지난 시즌까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건 알았는데, 이번 시즌은 공백 대비 영입을 본다 하더라도 뭐 골키퍼고 뭐 얘가 뛸 것도 아니고 이거로 센터백에다가 주앙패드는 전방이잖아요. 뭐 어떡할 건데 이거. 기존의 자원들을 메꾸기에는 너무나 큰 공백이에요. 더 영입을 해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 뭐 큰 소식이 들리고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빌드업 체계 쪽에서 퀄리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의 아웃은 이번 시즌 좀 많은 우려점이다. 더군다나 지난 시즌에 또 상당히 센세이셔널 활약을 좀 보여줬던 미토마 같은 자원도 사실 첫 등장 때의 임팩트보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막혔거든요. 읽히기도 많이 읽혔고,
결국 2년 차부터는 이 사이드 윙어들에 대한 패턴, 물론 미토마가 그런 패턴류의 드리블을 치는 유형은 아닙니다. 알아도 막기 힘든 유형인 건 분명합니다만 조금 생각보다는 지난 시즌 대비 저는 단단함이라든가 경기력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은 좀 예상을 해서 저는 토트넘 6위 지난 시즌 성적을 유지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트넘과 비슷하거나 그 아래 중위권, 진짜 잘하면 중상위권인데 8위 이하 요 정도 사이즈로 봅니다. 9위, 12위로까지도 밀려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인다. 다만 강등을 걱정하기에는 빌드업 체계가 이미 갖춰진 팀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할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한데 지난 시즌 대비로는 상당히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일단은 보고요. 다음 경기 다음 팀 리버풀. 잠시만요. 아이고. 지난 시즌 5위. 리버풀도 이제 그래도 꽤나 큰 변화들이 일단은 있는데 좀 전에 봤었던 마침 리버풀로 왔네. 어딨어? 맥알리스테르나 소보슬라이 그리고 추가적인 영입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더 영입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뭐 중원이든 뭐 수비든 아마 중원에서의 조금 영입이 있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뭐 아웃은 파비뉴, 핸더슨, 케이타, 밀러, 미르미누, 체인벌레인. 결국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부진했던 이유가 지난 시즌 수비예요. 수비.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중원에서의 수비 커버가 전혀 안 됐었던 부분들이나 뭐 이렇게 중원에서의 좀 수비 커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인간 몸으로 생각하면은 안에 염증도 나 있는데 그러니까 수비 백 라인 자체도 불안한데 염증 자체도 나 있는데 살까지 벗겨져 있는 거야. 뭐 가끔 쓰라리거나 하면 살짝 벗겨지면 물만 뿌려도 아프잖아. 대기만 해도 아픈데 안에도 염증이 생긴. 버틸 수가 없지. 터치만 해도 아픈데 안에 염증까지 있으니까 뭐 기본적인 미드필더진에서의 수비 커버가 전혀 안 됐고 그러니까 살갗이 아예 벗겨져 있었고 안에는 실질적으로 안에 뭐 수비 라인 자체도 뭐 반다이크의 조금 노쇠한 부분들이나 집중력 저하 이런 것들이 지난 시즌 좀 눈에 띄게 많이 보였었던 부분이나 뭐 파트너적인 부분들 수비 라인에 대한 또 뎁스에 대한 문제도 되게 컸었고 그나마 이번 시즌 리버풀이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지난 시즌에 그래도 좀 뛰던 애들보다는 수비 라인 커버에는 확실히 능해요. 알리스테르는 거의 뭐 만능이고요.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 경합 시의 승률도 상당히 좋고 소보슬라이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뭐 공격 쪽의 능력치를 보고 쓰는 거긴 합니다만 얘도 지난 시즌 리버풀 미드필더진에 비하면은 수비 능력치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수준이야. 경합 승률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근본적인 수비 라인 자체에 대한 불안함은 여전하다. 반다이크 다치면 끝나요. 수비는 진짜로 없어. 조고메즈 같은 애들 또 물론 이제 코나테랑 그 전에 마팁이 있긴 합니다만 조고메즈 같은 애들 나오기 시작한다 대참사입니다. 결국에 그나마 또 리버풀이 어쨌든 누네즈가 2년 차라는 부분 리버풀이 공격력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지난 시즌에도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한창 좋았을 때 리버풀 공격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했어. 물론 누네즈가 많이 놓쳤기 때문에 그만큼의 득점이 안 나온 거예요. 어쨌든 누네즈도 2년 차 누네즈 같은 경우 그리고 벤피카 시절에 이미 한 자릿수 득점에서 순식간에 26골인가까지 껑충 뛰었던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못할 거라고 보기에는 이미 벤피카 시절에 그렇게 순식간에 득점을 늘렸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뭐 특히나 소보슬라이나 알리스테르 같은 확실히 좀 앞선에서
패스들이나 또 소보슬라이는 킥이 워낙 좋은 선수거든요. 이런 선수들의 합류는 리버풀은 공격력 자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거의 최상위권이다. 최상위권의 지표를 찍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여전히 수비 라인. 그나마 미드필더진의 수비컵은 좋아졌습니다만 부실한 수비 라인이 문제로 좀 보이고 아놀드 같은 애들도 어쨌든 간에 지난 시즌 후반부부터는 좀 다른 역할들 뭐 인버티드 풀백 내지 뭐 미드필더 쪽에서의 기용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백업이 부족하잖아요. 아놀드 자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나은데 여전히 우승 경쟁을 하기에는 빈약한 부분들이 많다.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공격 대비 수비가 너무 안 좋다. 이번 시즌은 아스날과 맨시티의 2강 체제를 깨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저는 챔피언스리그 경쟁 챔피언스리그 경쟁권 굳이 따지면은 4에서 5위 정도 봅니다. 4에서 5위. 그 다음이 뉴캐슬이죠. 뉴캐슬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 아주 큰 영입을 좀 가져갔죠. 어디 갔냐? 일단 토날리, 하비 완슨. 큰 변화는 없어요. 생막시맹이 나갔고, 뭐 우드, 뭐 요 정도. 결국에는 뭐 막시맹 같은 경우에는 하비 반스가 대체하는 부분이고 우드는 뭐 뉴캐슬 필요가 없어요. 이사까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칼럼 윌슨 워낙 잘해주고 있고 결국엔 미드필더는 확실히 강화가 되었고 추가적으로 로테이션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뎁스적인 측면도 메꿨고 토날리랑 또 상당히 좋은 퀄리티 뭐 아마 김아랑이랑 더불어서 뉴캐슬의 확실한 좀 강한 중원 라인을 좀 구축할 수 있겠고 막시맹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하비반스도 상당히 잘하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누수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뭐 그 자리에 또 추가적으로 뭐 이삭 같은 애들 좀 띄워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걱정거리는 진출. 지난 시즌과의 차이는 경기 수가 늘어난 거예요. 챔스에 진출했기 때문에 뉴캐슬이 치러야 되는 경기 숫자가 늘었다. 그러니까 뉴캐슬 같은 경우 결국에 지난 시즌의 강점으로 따지면 물론 공격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수비거든요. 댐번, 파비안 시어, 보트만, 트리피어로 이어지는 극강의 수비 라인. 얘들이 같이 선발 출전한 31번의 경기에서 단 3번밖에 안 졌어요. 근데 챔스에 진출하다 보면은 뭐 특히 트리피어 같은 경우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선수고 뭐 경기 수가 많아지면 부상의 빈도도 늘어날 수 있고 이 수비 라인이 조금 무너졌을 때 확실한 게 대체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저는 의문이 좀 따른다고 봅니다. 그리고 리브라멘토. 그나마 이제 리브라멘토라는 또 유망한 물론 지난 시즌 부상으로 사우스햄튼에서 거의 출전은 못했습니다만 자원을 영입해서 뭐 트리피어에 대한 체력의 안배나 이런 것들은 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결국에는 경기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뉴캐슬이 갖는 변수들은 좀 해결하기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뉴캐슬 팀이란 자체가 또 유럽 대항전 워낙에 또 오랜만에 진출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난 시즌도 박싱데이 이후에 뉴캐슬이 어쨌든 체력이 좀 빠진 타이밍에서의 성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경기력이나 성적이든 둘 다. 그랬던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은 지난 시즌보다 더 강해진 것 같기는 한데 더 잘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유지하거나 소폭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번 시즌 4에서 5위 정도 봅니다. 포인트는 늘어나는 경기 수에 따른 수비 라인의 좀 붕괴 이슈. 지난 시즌 아스날이 무너졌던 이유가 윌리엄 살리바의 부상, 진체코의 잦은 부상, 거기에 토미아스 부상, 측면 수비 라인의 붕괴나 뭐 살비가 또 부상당하면서 그 뎁스를 메꾸지 못했거든요. 뉴캐슬이 이번 시즌 같은 문제를 좀 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물론 부상 안 당하길 바랍니다만 그 정도고. 다음에 맨유 지난 시즌 3위고 맨유는 이번 시즌 지난 시즌보다 여기도 더 강해졌어요. 맨유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맨시티, 아스날 2강 체제를 깰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팀은 만약에 그게 맨시티든 아스날이든 둘 중 하나가 2위 밖으로 밀려난다 하면 그 자리를 차지할 팀은 맨유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물론 안 밀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1위 2위든 아니면은 이쪽이 1위 이쪽이 2위든 안 밀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맨유가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맨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카세미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 수비 라인에 대한 뭐 바란이나 뭐 리산드로 마틴이 지난 시즌 부상으로 뭐 후반에 떨어져 나가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또 수비 라인 자체에 대한 안정감이 지금까지 봐왔던 뭐 리버풀이나 뭐 뉴캐슬에 대한 어쨌든 변수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잘 대응할 수 있는 팀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비 라인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된 상황에서 뭐 영입들을 보면은 지난 시즌 맨유가 기대 득점 대비 실제 골수가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베우스트의 존재, 안토니의 난사, 뭐 산초의 컨디션 저하, 마살의 잦은 부상, 뭐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탈란타에서 호일룬을 영입했어요. 비싸게 주고 사오긴 했습니다만 뭐 속도 자체는 상당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지컬한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그냥 달리기 정도만 해줘도 역습시에 레스포드에 좀 집중돼 있던 상대 수비를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만 가져가더라도 맨유 입장에서는 확실히 공격 쪽에서 얻는 이점들이 있을 것이고 에릭센이 또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큰 부상에 대한 큰 병에 대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 좀 엔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운트를 또 영입을 하면서 전방에서 조금 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확실히 이제 앞선에서의 패스라든가 움직임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마운트 영입도 저는 비싸게 주고 사긴 했어요. 근데 지난 시즌 마운트가 잘 못했고 그 전 시즌의 마운트의 활약을 좀 감안한다라면은 좋은 영입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나나 맨유의 이번 시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영입이라고 보여져요. 골키퍼 쪽에서 기본적으로 테나 감독은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좀 중요시하는데 데야 나갔어요. 데야가 그런 역할들을 솔직히 잘 소화해주지 못했거든요. 워낙 전통적인 게 워낙 오래됐잖아. 데야 맨유는 버거슨 시절 데야 아닌가요? 버거슨 때 오지 않았나?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발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은 없어요. 가끔 뇌절도 했었잖아 데야가. 물론 슈퍼 세이브도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거나 쩌리들의 처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딱 필요한 자리에서의 영입이 있어요. 맨유는 제가 볼 때 영입 자체를 딱 해야 될 곳만 했어. 좀 에릭센에 좀 부담을 덜어주고 그래줄 수 있는 마운트 또 뭐 에릭센이 밀릴 가능성도 뭐 충분히 높겠지만 어쨌든 간에 마운트를 잘 데려왔고 골키퍼 쪽에서 테나 감독의 철학을 펼치기에는 오나나가 확실히 적합하거든. 훨씬 더 적합하거든요. 바꿔줬고 전방에서의 마무리 무죄 호일룬을 어쨌든 데려왔고 뭐 중간중간 마샬에 조금 더 서포트 해준다면 확실히 더 안정감이 있을 것이고 맨유 자체에 대한 팀에 대한 기대치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높다. 다만 그 윗벽을 뚫기가 힘들 뿐이에요. 맨시티 아스날의 벽이 너무 조금 더 높을 뿐이지 맨유 자체는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팀이 됐다. 수비도 그렇고 미드필더 뭐 전방 전체적으로 일단은 그리고 팀적으로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저는 무조건 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진짜 못하면 4위 그 밖의 경우에서는 3위 진짜 잘하면서 위에서 똥을 싸주면 2위까지도 가능하긴 하다. 이번 시즌도 챔스 진출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대신 뭐 산초나 안토니 같은 애들이 좀 잘해주긴 해야 돼요. 여기 어쨌든 테나 감독의 본인의 철학을 펼쳤을 때 지난 시즌 맨유가 되게 못했잖아요. 브렌트포드한테 개떡 실신당하고. 근데 어쨌든 오나나가 옴으로써 조금 더 지난 시즌은 솔직히 테나 감독이 약간 현실에 좀 순응하는 듯한 본인의 철학을 버리고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맨유가 잘했던 거지 본인의 철학으로서 맨유가 잘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번 시즌도 맨유가 혹시 테나 감독 철학대로 하다가 지난 시즌처럼 두들겨 맞을까 좀 걱정이긴 한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상황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어쨌든 산초나 안토니에 대한
좀 더 잘해줘야 되는 부분은 좀 확실한 것 같긴 하다. 걔네들이 좀 더 잘해주긴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저는 제이든 산초가 좀 더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토니는 저는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그냥 맥스라고 보고 산초는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산초가 조금 더 해줘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있다. 아우 두 팀 남았다. 죽겠다. 에스널 지난 시즌 2위였고 이번 시즌 영입도 잘 가져갔죠. 데클란 라이스를 웨스트햄에 데려왔고 하베르츠, 팀버, 라야, 자카, 뭐 나일스, 마리, 뭐 트러스티 뭐 필요 없어요. 다 이제 뭐 마리는 몬차에서 뛰었었고 나일스도 이제 뭐 이것저것 로마 포함해가지고 이것저것 뭐 인대 다녔었고 굳이 따지면 자카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라이스가 자카 자리 뛸 수도 있고 하베르츠가 자카 자리 뛸 수도 있고 확실한 플러스에다가 지난 시즌 아스널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진첸코의 잦은 부상 메꿔줄 수 있는 팀버 얘는 뭐 센터백도 가능해 오른쪽 왼쪽 사이드백도 다 가능하고 여기에 또 아스날이 그나마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램스데일 잘하긴 했어요. 근데 수치적으로 봤을 때 라야가 램스데일보다 모든 부분에서 우위가 있습니다. 램스데일은 중간중간 제 말도 안 되는 세이브들이 하나가 나와서 그렇지 평균적인 세이브 능력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라야는 지난 시즌 이제 브랜트포드에서 6골을 추가적으로 더 막았던 그러니까 평균적인 키퍼였으면은 6골을 더 먹혔어야 됐는데 6골을 더 막아냈어요. 램스데일은 그런 수치가 없습니다. 거기에 뭐 후방 빌드업 자체도 라야가 패스 자체가 훨씬 더 깔끔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붙이려는 것 같은데 다 플러스 요인이다. 굳이 따지면 하베르츠에 대한 좀 이슈가 있는데 저는 아스날이 하베르츠를 펄스9을 주로 쓸 거면은 잘못 데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밖에 이제 자카가 뛰던 자리에서 하베르츠를 쓴다면은 잘 데려온 것 같아요. 하베르츠의 장점은 결국에 다재다능함이거든요. 공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생긴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제공권이 좋아요. 낙하지점 포착이라든가 대가리가 좋아. 하베르츠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스날이 없었던 전방에서 제공권이 아스날에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고 본인들이 후방에서 빌드업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롱볼로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스날이 그런 플랜이 없었어요. 왜냐면 롱볼 주면 다 잘려. 제주스가 어떻게 받아 그걸. 몬케테가 어떻게 받습니까? 상대가 다 가져가지. 그런 부분에서 제공권 확실한 강화죠. 하베르츠 라이스면은 뭐 라야도 키가 작지만 제공권 램스데일보다 훨씬 좋습니다. 골키퍼 쪽에서 어쨌든 제공권에 대해서 확실히 조금 더 강화가 됐고 또 하베르츠는 본인이 주포로서 활동을 한다면은 골 결정력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주포가 아니라 조력자의 역할에서 골을 노릴 수 있다라면은 확실히 좋은 카드로서 일단 보이기 때문에 저는 하베르츠는 아스날에서 확실한 플러스 잘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 시즌 약점들도 많이 메웠고 심지어 골키퍼 포지션 그렇게 급해 보이지 않았던 골키퍼 포지션까지 영입했다라는 부분은 지난 시즌보다도 훨씬 더 강해졌다 아스날은. 이번 시즌도 우승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지난 시즌에도 아스날이 이번 시즌 지난 시즌이었죠. 지난 시즌이었으니까 지난 시즌 프리뷰 때도 당시 시즌 아스날이 상당히 잘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근 10년을 봤는데 그때 시즌이 아스날이 진짜 강하다. 그때 당시 그렇게 멘트를 쳤었는데 거의 막판까지도 1위 독주를 했었잖아요. 이번 시즌도 아스날은 상당히 무섭다. 지난 시즌 이 플로크가 아닌 거를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시즌 우승이었던 맨시티 맨시티도 몇몇 큼지막한 변화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바르디올 그리고 코바시치 추가적으로 파케타의 영입 아까 웨스트햄 할 때 말씀드렸는데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마레즈, 균도안 뭐 이런 애들이 좀 나갔죠. 뭐 몇 명 더 있긴 해요. 뭐 앙헬 에레라도 임대 갔다가 그대로 나가고 맨디도 이제 끝나고 뭐 했는데 뭐 맨디 나가야지 뭐. 어쨌든 딱 평가하기로는 그바라디올까지 합류한 맨시티의 수비는 거의 무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팀이 맨시티를 만나도 이 수비를 뚫기는 쉽지는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는 거의 뭐 수비 라인에 있어서는 뭐 프리미어리그로 따져도 그냥 뭐 톱 수준의 당연히 뭐 우승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뭐 톱이고 대신 공격 쪽에서의 변수가 있어요. 마레즈 같은 경우가 뭐 맨시티에서 경기력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스탯은 많이 잘 찍어줬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탈에 대한 아쉬움. 또 균도안 같은 경우도 활동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조금 있을지언정 박스 안에서의 혼란의 좀 외로운 부분들, 혼란이 가끔이 아니라 생각보다 자주 고립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선수인데 나가게 됐고, 코바시치 같은 경우 균도안을 물론 대체한다고 데려왔지만 유형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균도안은 굳이 따지면은 뭐 미드필더 자리에서 박스 안쪽을 좀 타격할 수 있는 유형이고, 코바시치는 중원에서의 볼 순환에 기여해 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아예 좀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이 균도안의 또 혼란들을 외롭게 하지 않은 부분들, 가뜩이나 마레즈까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맨시티가 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볼 땐 파케타가 최근에 영입이 금 물살에 탄 것 같은데, 어쨌든 파케타가 온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뭐 파케타가 안 오게 된다면 맨시티의 공격이 생각보다 답답해질 수 있는 경기들은 좀 있을 것이다. 다만 파케타가 합류한다면은 뭐 부족한 점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고, 굳이 따지면 뭔가 마레즈 균도안의 부재에 대한 이슈가 지금 있을 것이고, 굳이 따지면은 데브라이너에 대한 변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근데 뭐 사실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 전 데브라이너가 이번 시즌 풀로 소화할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계속해서 부상을 달고 경기를 출전했었거든요. 부상을 달고 보통 나이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겹치면은 그 다음 시즌부터는 폼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진짜 부상을 계속 당해요. 데브라이너가 프리시즌에도 사실 몸 상태를 끌어올리지 못했었고, 이런 부분에서 출전만 해준다면 본인의 역할을 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만큼 본인의 컨디션을 이번 시즌 유지할 수 있을지는 저는 이거는 진짜 까봐야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굳이 이렇게 선수들이 막 부상을 프리뷰에서 언급할 정도 솔직히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언급할 정도로 지난 시즌에 너무 이런 케이스들이나 나이도 많이 찼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결국 마레즈 균도안이 빠진 상황에서 데브라이너까지 전력에서 이탈한다면 혼란들은 더 외로워질 것이고, 맨시티의 공격력은 때때로 무뎌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 잘 터지겠지만 때때로 무뎌진다면은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저득점 경기 속에서 뭐 무등분해지 혹은 역습에 당할 수도 있는 흐름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다. 근데 이거는 뭐 눈에 보이잖아. 우리가 부상 당했다고. 뭐 폼이 안 좋으면 경기 때 뭐 출전 잘 안 시키거나 뭐 경기력이 떨어지거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즌을 계속해서 치르면서. 어쨌든 이번 시즌도 우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변수는 있다. 지난 시즌 트래블에 모든 걸 태웠던 데브라이너기 때문에 이번 시즌 그런 것들이 또 안 좋은 쪽으로 지난 시즌 다 불태웠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겹쳐진다면은 맨시티가 수비력 자체는 뭐 넘사벽이지만 공격 쪽에서 의외로 홀란드가 침묵하는 기간도 지난 시즌에 꽤 길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겹쳐지면은 생각보다 화력이 안 터질 경기의 숫자가 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변수. 그러니까 워낙 완벽하기 때문에 이런 거 짚어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냥 뭐 수비 좋고 공격 좋고 미드 좋아요. 이거밖에 없잖아. 굳이 변수를 따지면 이런 것들이 있다. 자, 프리뷰 되게 길게 이게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마음처럼 이게 안 되네, 여러분들아. 프리뷰는 원래 프리뷰답게 좀 가볍게 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보다 좀 무겁게 한 것 같긴 해요. 다시 찍었는데도 좀 무겁다. 어쨌든 왜냐면 까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측들은 그냥 가볍게 하고 그냥 경기 보는 게 맞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20개 팀 프리미어리그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 라리가는 제가 이번 시즌 프리뷰 진행하지 않습니다. 라리가는 진행하지 않을 거고, 세리에나 분데스 뭐 둘 다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더 찍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개막일에 맞춰가지고 당장 이번 주는 이제 프리미어리그랑 라리가 개막이기 때문에 뭐 프리미어리그 정도 하고, 라리가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 해당 경기 분석 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어쨌든 프리뷰는 여기까지고, 이번 시즌도 이제 벌써 해외 축구가 개막이네. 엊그제 끝난 것 같은데 벌써 개막이야. 시간이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사우디 자본의 합류나 여러 가지로 변수들이 분명히 좀 많이 존재할 것 같아서 열심히 한번 또 잘 준비해서 이번 시즌 잘 이끌어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